이번 시간은 강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온과 바람에 대해서 배웠고 기후 요소의 3요소 중 나머지 하나인 강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는 22쪽입니다. 강수의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수의 유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강수. 자, 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 또는 눈, 우박 같은 형식으로 내리는 것을 강수라고 해요. 강수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 전, 지, 저. 자, 따라해 볼까요? 대, 전, 지, 저. 자, 대전지저. 자, 대류성 강수. 자, 그 다음에 전선성 강수. 지형성 강수. 저기압성 강수.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류성 강수의 경우는, 자, 대류라는 말을 알아야겠죠? 대류라는 말은 땅이 데워지면 열을 받죠. 열을 받으면 뜨겁습니다. 뜨겁게 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던 공기가 위쪽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물방울로 바뀌어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내리는 비를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 우리 화면에서는 이렇게, 자, 이게 대류성 강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나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 열대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열대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을 스콜이라고 합니다. 이 스콜이 세계지리에서 대표적인 대류성 강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대류입니다. 대륙 아니에요. 대류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선성 강수입니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에 만드는 것을 전선이라고 해요. 이때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비가 내리게 되면 그걸 전선성 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부분 있죠. 고위도 저압대. 고위도 저압대에는 극동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편서풍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이걸 형성합니다. 한대 전선대를 형성하고, 그것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은 전선성 강수라고 볼 수 있죠. 자, 지형성 강수는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부딪히면 비가 내립니다. 부딪히면 비가 내린다. 이때 부딪히면 비가 내리는 것을 지형성 강수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가 내리는 인도의 아삼 지방에 있는 인도의 아삼 지방에 있는 체라푼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1년의 강수량이 1000mm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형성 강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바람이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건조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건조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쪽은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앞에서 배웠던 걸 잠깐 복습해보면 이 부분을 바람바지라고 하고, 이 부분은 바람그늘이라고 합니다. 바람그늘, 바람의지, 비그늘, 풍하지역 다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형성 강수의 예는 이거예요. 자, 바람이 산에 부딪히면 비가 내린다. 자, 근데 네 번째는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이 저기압성 강수는 사실 이름이 있어요. 원래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태풍.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면 이걸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근처에서 영향을 미치면 이걸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 미국 있는 데서 영향을 미치면 이것을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시작 자체가 어디에 시작되냐면 바로 이 열대 지역에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대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저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엄청나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풍수해라고 볼 수가 있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풍수해 때문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대륙 동안에 있는 우리나라도 태풍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화면에 보이듯이 저기압성 강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지에서 채워보면 1번은 대류성 강수, 2번은 전선성 강수, 3번은 지형성 강수, 4번은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자, 2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23쪽에 보면은 글박스가 있죠. 글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강수량은 대기의 흐름, 지형, 전선의 형성 등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 연중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적도 지역은 강수량이 많지만 연중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적도가 열을 받기 때문이에요. 열 받으면 저기압이기 때문이죠.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또한 한류 연안 지역도 연중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사막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기후 요인을 이야기할 때 한류 부분은 대기가 안정된다고 했죠. 역전이 나타나서. 그러면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지형에 의해서도 다우지와 소우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일반적으로 바람바지 사면은 강수량이 많지만 바람 그늘 사면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도 수증기가 공급되지 않아 강수량이 적은데 이렇게 비가 덜 내리는 곳은 건조 기후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다우지를 한번 보면 다우지는 1번 적도 수렴대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나타나요. 대류성 강수는 스콜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고위도 조합대도 비가 많이 오는데 이곳을 전선성 강수라고 합니다. 이 전선성 강수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장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인도의 아삼 지방이고 이곳은 불이 치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지형성 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우지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 한류 연안 지역, 대륙 내부는 수증기가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 그늘 지역, 이런 곳은 건조 기후 지역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학습지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을 보면 세계의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분포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잠깐 멈춰놓고 직접 풀어본 후에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자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열적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열적도는 가장 더운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가장 더운 지점, 가장 기온이 높은 값을 연결한 선, 이것을 열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적도라고 하는 부분과 이거 지금 색깔 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연강 수량이 2000mm 이상이 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함께 표시를 일단 해주세요. 자,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었던 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연평균 기온은 대체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차 낮아집니다. 이 말은 추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1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기후 요인은 자, 위도라고 볼 수 있고 3번 열 적도는 대체로 어디로 분포하냐? 이건 이 북반구 쪽으로 주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륙이 북반구에 많기 때문이죠. 남반구는 대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주로 있기 때문에 북반구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영강수량이 적도 수렴대가 굉장히 많죠. 적도 수렴대에 걸친 지역이 영강수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 지역이죠. 이렇게.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역시나 사막이 많이 나타나요. 적도 수렴대가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열 받으면 저기압이고 저기압이면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수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태양의 회귀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